안녕하세요.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좀 이 10억 기부 얘기를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미 과거거든요. 과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소개가 나올 때마다 도망가고 싶어요. 또 10억을 또 기부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매년 1억은 기부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죽었을 때 제가 하늘나라 갈 때 제 통장에 제로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자식이 있다 해도 저는 안 줬을 것 같아요. 안 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자는 많은데 왜 기부를 안 할까? 어떤 그 신문사 기사에 보니까 핏줄에 대한 집착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강한 민족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데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으려고 하고 절대 남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식한테.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저는 애터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강의하신 분이 저한테 30만 원짜리 월세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가난한 보증금은 2천만 원인데요.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죠. 또 이런 동기부여하는 책에 보면 왜 역경 속에 기회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일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을 제가 12년 전에 들었으면 딱이 때렸을 거예요. 그 사람. 닥쳐. 네가 가난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돈에 대한 철학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식놈들이 다 털어먹습니다. 저희 엄마가 올해 96세신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24시간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 제가 애터미에서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열심히 해서 저희 엄마를 그 요양병원에 안 보내고 집에 모실 수 있게 된 게 제가 애터미한 일 중에 가장 제가 감사한 일이에요. 10억 아니에요. 저희 엄마를 집에서 모실 수 있게 한 게 제가 애터미에서 받은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농담 삼아 엄마 지루하잖아요. 침대 24시간에 갇혀있고 걸을 수도 없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가족들 얼굴하고 TV예요. TV. 그러니까 TV도 지겹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엄마 아프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식도가 두 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는 그냥 다 귀뚱으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식도로 넘어가야 될 음식물이 이제 이렇게 치매가 오면 이 뇌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삼키라고. 근데 그 삼키는 기능을 그게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로 가요? 기도로 넘어가서 저는 폐렴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이해 못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거의 10번 넘게 돌아가실 뻔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겪었어요. 처음 겪는 일이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 응급실 자체를 못 들어가요. 열난다 그러면 아예 안 받아줘요. 심지어는 9번째인가는 그 119 대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코앞에 아산병원이거든요. 연락이 왔대요. 심정지 아니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도 다행히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 복일까요? 저는 복이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못 걷고 그 침대에 갇혀 있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과연 복일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면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혜정아,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결국 자식 욕심에 계속 살려두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그 엄마는 복인지, 그러니까 저한테 복이죠. 왜냐하면 요즘에 드라마 제목 있죠? 송혜교 씨 나오는 거. 뭐예요? 예. 저도 지금 우리 엄마랑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네, 단번에 헤어짐이 아니고 저도 지금 우리 엄마랑 헤어지고 있습니다. 예, 점점 사그라들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신 게 그분이 툭 던진 한마디였어요. 아이, 오지 말라 그래도 한번 가보죠. 설마 쫓아내겠어요? 그거 진짜 쳐들어갔어요. 근데 1시간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아까 그 돈에 대해서 처음에 서두를 띄었냐면 엄마한테 제가 가끔 여쭤봐요. 평안도에서 피난 오셨거든요. 엄마 혹시 통일이 되면 예전에 살던 땅을 찾을 수도 있대. 실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 찾으려고. 숨겨놓은 땅이 기억 안 나더라도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엄마. 어? 그러니까 엄마 모든 정신을 모아서 얘기를 좀 해줘봐. 그 저희 엄마가 제 얼굴을 멀뚱 없어. 아니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이제 저 때문에 또 한번 웃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올해 환갑인데 결국 우리가요 자식한테 돈을 물려줘도 돈에 대한 철학을 물려주지 못하면 자식놈들 다 팔아치워 먹습니다. 예. 3대 가는 부자 없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애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은 부모가 한 거지, 이 자식놈들은 고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줘도 털어먹는 거예요. 건물을 줘도 팔아먹고, 주식을 줘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고, 스스로 벌어야 되고, 저는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어린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왜? 돈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살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하죠. 그쵸?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에타문을 실제 해보니까 그냥 돈은 그냥 도구예요. 어떤 수단이에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서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스태프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텝이 아니고 초보자인가 봐요.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터미가 너무 좋은데 나가면 왜 사람들이 자꾸 나쁘다 그러는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요. 제 탓이에요. 제 탓입니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 탓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다단계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면 다 하라 그러겠지. 왜 다 하지 말라고 했겠어요. 돈을 번다는데 돈 못 번 사람이 너무 많고 가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가족이 해체가 됐어. 그쵸? 돈 번다는데 왜 신용불량자가 나옵니까? 그리고 돈 그렇게 많이 번다는데 왜 기부 안 해요? 왜 이웃을 안 돌봐요? 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안 돌봐요? 이게 몇십 년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무조건 나쁜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사장님도 노력하세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단계 하면 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어. 그러면 구글 회사에 취직한 것보다 사람들이 더 우아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한두 명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닐 거고 분명히 세월이 걸릴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BTS 아미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처음에 잘 몰랐고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너무 이름이 후져가지고 그냥 열애했어요. 별로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연히 궁금해서 하도 옆에서 얘기해서 3, 4년 전부터
그 제가 딱 꽂혔던 게 그들의 노래 파이어라는 그 노래에서 그 친구들 춤추는 거 보고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구나, 이 어린 친구들이. 이 정상에 서기까지.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작사곡, 이 가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존경할 만하다, 이 친구들은. 근데 지금 LA 난리 났죠? 예, LA시 이 친구들이 그 콘서트 4일 동안 한 게 그 LA라는 그 도시에 거의 1,000억이 넘는 이득을 준 거예요. 관광객들이 막 몰리면서 3월에서 한다, 3월에도 한다고 하죠. 또 한국은 또 한국대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폄하하는 게 뭐 그 각 멤버들이 얼마 기부했다, 얼마 기부했다, 얼마 기부했다 그래갖고 기부 안 한 친구들은 또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까 하다 참았어요. 너는 얼마 했니? 너는 얼마 했는데? 예. 한 사람만 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7억을 했는데 그 난리인데 저는 10억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 네트워크의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민국에서의 그 인지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보상 플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은 리더분들이 할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그 젊은 친구들은 반팽이라는 말 못 알아듣죠? 그죠? 예, 어른들은 아시죠? 근데 반팽이 밑에 온팽이 나오면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오면 좋아요? 좋아요? 예. 또, 그냥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난 절대 손 안 들 거야. 한국 사람은 3번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처음에 애터미를 알아볼 때, 반푼이 밑에, 그래 그냥 못난 내 밑에, 평범한 내 밑에 잘난 사람이 나오면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애터미 12년 한 제 소감을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에요.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내 못난 스폰서 가만둘 것 같아요? 달달달달 볶아 먹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잘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죠? 누구도 못난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 싫습니다. 내가 직장을 몇십 년 다닐 때도 일은 다 내가 했는데 공은 모든 가로챈 그 상사 너무 갈아먹고 싶었잖아요. 그죠? 다 뺏어가. 내가 한 노력은. 그거 싫어서 내가 실제 비즈니스를 내가 비즈니스 오너가 싶어서 했는데 여기도 똑같네? 그럼 좋아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파트너, 스폰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운명이에요. 그냥 누가 회원가입하자고 해줘서 된 건 아니면 혹은 내 지인이 얘기해서 일하러 왔더니 위에 와서 보니까 나를 가장 그룹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가 반푼이야.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승질나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반푼이었을지 모르지만 애터미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온푼이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진짜 리더가 되셔야 돼요. 난 반푼이야. 그거 10년 넘게 그러는 분들 있거든요. 전 죽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애야? 바보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 내가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나 웬만큼 대학 나온 사람보다 전 제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노력을 해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사람들하고 겪으면서 계속 저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 멋있어서 참 좋아요. 멋있죠? 그리고 어떤 지저분한 그런 짓을 안 하시잖아요. 무슨 뭐 성추행 같은 것도 없고 어디에도. 그리고 늘 빤듯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이분을 어느 자리에 가서 이분이 내가 일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얘기할 때 어깨가 쪼그라들지 않아요. 항상 그런 그분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 파트너가 나를 데리고 갈 때 이분이 나랑 함께 일을 하고 현재 직급은 어떻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소개하기 부끄러운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무한 단계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물론 운이 개입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멋있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더 멋있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이 안 멋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 말대로 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도 후져요. 글로벌 못합니다. 못해요. 언어와 문화를 모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고 애터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치과 재료를 20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어떤 사업보다 쉬웠어요. 예. 돈 버는 건 제가 했던 치과 재료나 이 다단계나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는 애터미가 훨씬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여러분이 만일에 비즈니스로 사업으로 보셨다면 사업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뭘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단히 노력하셔서 멋있는 사업가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히 여자분들 애터미를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CEO예요. 아줌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뭘 몰라. 그 얘기는 한 3개월만 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예, 왜냐 돈도요 사람 보고 붙거든요. 그 돈은 항상 누가 갖고 오죠? 사람이 갖고 와요. 사람이. 그래서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앞에서 박은하 총장님이 막 무조건 된다 그랬는데 제가 초쳤나요? 예, 제 별명이 쌈딱이거든요. 어떤 유행을 바라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셨던 직장, 여러분이 하셨던 사업, 그 노력이면 저는 애터미에서는 100배 이상의 성과를 누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번도 애터미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돈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파트너들이 아직 임페리얼이 아직 안 됐어요. 그들이 많이 나와야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같이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많아져야만이 제가 진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공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반 직업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희생이 돼야 돼요. 비즈니스에만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좋고 저는 그래서 애터미가 제가 재미없어지면 애터미 안 할 거예요. 근데 전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제 파트너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뭐가 힘든데? 한번 얘기 좀 해봐. 이럴 수는 있는데 애터미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설득을 못 해요. 제가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터미를 플랫폼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다단계든 다 좋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빨리빨리 바뀌시는 게 여러분 사업의 속도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네이버라든가 쿠팡이라든가 그쵸? 카카오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다 플랫폼이죠. 예. 그런데 처음에 애터미는 근데 플랫폼도 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진화합니다. 진화예요.
단순합니다. 돈을 쓰고 돈을 쓰려는 사람과 그 돈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 그 양쪽을 이어주는 게 플랫폼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 게 뭐냐면 카카오예요. 저는 항상 카카오 얘기하거든요. 카카오가 제일 처음에 제가 카카오를 인지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그 문자 돈 내고 했었죠. 그쵸? 그런데 어느 날 문자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해볼만 하네. 그래서 얼른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가끔 국제전화 할 때 있죠. 그런데 국제전화비도 비싸잖아요. 여기 아마 그 베이비부모 세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미국에 있으면 왜 갑자기 공중전화 하게 되면 동전 이만큼 바꿨죠. 그래갖고 넣으면 이렇게 톡 떨어지는 소리 있죠. 그러면 막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숨도 안 쉬고 얘기하죠. 이 동전 떨어지기 전에 바바바바바 얘기하고 그러고 딱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핸드폰도 국제전화요금이 나갔죠. 그런데 국제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스톡. 처음에는 많이 끊어졌죠.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잘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카카오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그분 전화번호를 몰라도 보이스톡으로 하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뭐죠? 저는 운전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미국에서 한 달에 2번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저는 겁이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무서워하는 게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옆 차선에서 차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냥 들어오나 보다 해야 되는데 저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이런 운전하다 암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한국은 교통 너무 잘 돼 있죠.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특히 택시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서 저는 주로 택시를 많이 탑니다. 기차나 비행기를 타거나.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 택시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가 제 일상에 엄청 편리함을 주는 회사예요. 저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저는 카카오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왜? 저한테 편리함을 줬기 때문에. 좀 있으니까 또 뭐가 있었죠? 저는 술을 안 먹지만 대리운전 나왔죠. 그죠? 그리고 명절만 되면 제 파트너들이나 혹은 생일인 사람들 선물하려고 주기적으로 백화점에 가서 전 상품권을 샀거든요. 근데 상품권이 갑자기 카카오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카톡으로 그냥 선물하기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스타벅스, 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도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뭘 사러 돌아다닐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커머스. 하나씩. 좀 이따 뭐가 왔죠? 은행. 카카오뱅크 들어왔죠. 계속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들어오고, 카카오 이제 페이가 이제 아마 상장하겠죠? 상장했나요?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처음엔 단순한 문자와 보이스톡이었지만 이들은 그동안 계속 뭘 모은 거죠? 공짜인 것 같았지만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사람을. 이게 플랫폼의 파워입니다. 별거 아닌 듯 했지만 이들은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하나씩 그때 시대가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편리함을 끼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은 누가 벌고 있는 거죠? 카카오가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은 돈 한 푼도 못 받죠. 근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애텀이라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세미나는 끝난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애터미를 다단계로 바라볼 거냐.
시대 흐름과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이 회사를 플랫폼으로 바라볼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쿠팡이 상장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뭐 지금은 주가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소비자들은 돈을 못 벌었죠. 그런데 그 쿠팡에 배달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예, 그냥 노동자로 끝난 거예요. 노동자로. 예. 그러니까 플랫폼이 거대해진다고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못 번다? 못 벌어요. 못 법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플랫폼 소유자가 되셔야 됩니다. 플랫폼 소유자. 그러면 지금 카카오는 이 커머스 안에서 모든 물건들을 팔고 있죠. 그러면 이들도 이 안에 쿠팡과 같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이미 쿠팡같이 전자상거래 이 안에 여기도 쿠팡, 이미 이들은 쿠팡과 같은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 애터미도 처음에는 카카오가 문자로 시작했지만 지금 애터미라는 이 회사는 처음에 시작은 뭐였죠? 생필품 파는 거였죠. 생필품.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생필품이었죠. 그래서 1000만 이상의 멤버십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여기도 뭔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끼워넣기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합니다. 애터미는 상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회사예요. 상장 왜 하죠? 예. 여기는 빚도 한 푼도 없죠. 그리고 일가족이 다 갖고 있어요. 상장 안 합니다. 처음엔 생필품이었지만 지금은 쿠팡과 같이 아자몰이 있죠. 예, 갈 길이 멀어요. 예. 저는 그 박 회장님이 물어봐요. 아자몰에서 물건 몇 개 사냐고. 하나도 안 사는데요, 그래요. 하나도 안 사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분노의 거시기로 바뀌어요. 저는 그냥 눈 말딱말딱 물어요. 저는 그런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왜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애터미 회원인데 저는 회원이기 전에 소비자인데요. 그렇죠? 소비자가 가진 권리가 뭐죠? 네? 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힘이에요.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안 좋은 데 사지 마라. 그건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안 팔리면 그런 제품 빨리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 회사 살아남으려면 더 좋은 물건을 끌고 와야 되죠. 그게 회사 갈 일이에요. 우리 갈 일은 뭐예요? 좋은 거 열심히 사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주고 안 좋다고 소문내는 거야. 사지 말라고. 저는 그게 롱런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소비자 편에서 바라봐야 돼요. 항상. 소비자 편에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더 좋은 게 있어서 저는 아자몰에서 물건 안 사요. 그럼 뭐 사냐고 그러면은 마켓컬리요 그래요. 마켓컬리 거 삽니다. 애터미 몰에 있는 건 다 여기서 저도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사거든요. 저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 좋아야 돼요? 그건 귀신이에요, 여러분. 네. 저는 안 사요. 그래야 그 물건이 없어져요. 경쟁력이 없는 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는 그냥 눈이 빨개 갖고 그 물건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하는데 물건 잘 팔리면 그 회사 망합니다. 그건 애사심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도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노력하죠. 당연히 노력하죠. 나아지겠죠. 그죠? 근데 여기 멤버십이 있으니까 뭐가 들어오죠? 또 은행에서 하나카드 들어왔죠. 그죠? 애터미가 뱅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있어요. 앞으로 진화한다, 안 한다? 진화한다. 그건 CEO 마음이겠죠? 필요하다면 하겠죠. 여기 오록 공장 있죠? 오록 공장? 애터미의 그 대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애터미 오기 전에 식품회사 쪽에서
자기가 해봤대요. 회사도 해봤고 중국에도 차려봤고 근데 이제 망했대요. 근데 식품만큼 어려운 게 없대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품질 관리 한 번만 삐끗하면 그 파동 나면 그냥 회사 하나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도 이 품질 관리 문제가 식품 쪽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도 좋다고 해도 어느 날 보면 머리카락 들어가 있고 뭐 이무질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오롯 공장을 세운 거예요. 먹는 거는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제대로 된 걸로. 그리고 어차피 애터미가 글로벌로 요즘 K푸드 난리죠.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회사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오롯 공장에서 만든 식품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한국에 있는 걸 수출하는 것보다 현지에 있는 원료를 만들어서 더 좋다면 또 그쪽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왜? 늘 우리는 가격 경쟁의 그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애터미는. 왜? 시대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멤버십은 계속 커져가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계속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1등하면 살아남겠죠. 그죠? 근데 1등이 아니라면 아마 생존이 어려울 겁니다. 계속. 그렇다면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일에 내 개인으로 해갖고는 이 시대 흐름에서 나는 밀려날 것 같아. 이 기술의 진보 속에 내 일자리는커녕 지금 하는 내 사업체도 간당간당해. 1, 2년은 지금 이 코로나에도 지금 한 2년 돼가죠. 어찌 해봤는데 앞으로 10년 앞이 캄캄해. 그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플랫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차리든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데 무자본으로 뛰어들 수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시고 꼭 애터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설득이 잘 안 되는 성격이에요. 누구 말 안 듣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제가 내린 결론만 믿어요. 왜? 그래야 아무도 원망 안 하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저희 오빠가 저를 찾아와서 회원가입은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 3개월 동안 저는 안 했어요. 잘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저는 보상 플랜을 들은 적이 없어요. 1년 3개월 동안 몰랐고요. 다시 시작해서 왔더니 그때는 이미 너무 커져 있어갖고 저희 오빠가 저를 후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러다가 한 1년 6개월 동안 저 혼자 막 세미나 다니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때 수당을 타면서 저는 애터미 보상 플랜을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회원가입만 받고 내쫓지 말고 돈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거지같이 누가 찾아와도 그걸 알았다면 제 사업의 크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속도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치과 재료를 20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팔린다는 건 알거든요. 어떤 게 팔린다? 제가 인스타를 공부한 지 한 1년 됐어요. 요즘에 제가 주문하는 건 거의 인스타로 주문합니다. 마음에 들면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뭔가 누군가 팔고 있어. 뭔가 하여튼 막 뭐 멋있는 찻집을 올리든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든 결론은 보면 다 그들은 모르겠고요. 팔고 있어요. 팔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전부 뭐로 연결돼 있죠? 네이버 페이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네이버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거기서 저는 계속 보면서 물건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오늘은 오기 전에 캐시미어 세타 2개 주문했거든요. 이게 해외 직구가 낫냐 아니면 국산이 낫나 궁금해서요. 봤는데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반품하면 되고 좋은데 내 몸뚱이가 너무 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보다 몸뚱이가 작은 사람한테 선물하면 돼요. 근데 저는 항상 뭐가 나오면 뭔가 핫하다 그러면 들어가서 식당도 가보고 계속 봐요.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되죠.
저도 계속 이 선두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저는 제 파트너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멍청하면 안 돼요. 앞서가지 못할 망정. 그렇다면 계속 뭔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만일에 한국에만 머무른다면 이것도 언젠가는 포화가 되겠죠. 근데 계속 해외를 오픈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픈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 째려보시는 눈빛이 쟤는 왜 자꾸 쉽다 어렵다 그래. 나 쉬울 줄 알고 왔는데. 네. 왜냐하면 이 애터미 이 회사는요, 여러분 아직 15년도 안 된 회사입니다. 15년도 안 된 회사예요. 근데 15년도 안 된 회사가 해외에 지금 20개국이 넘게 나가 있어요.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어떤 나라는 잘 되고 어떤 나라는 지질이 궁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 경험이 없어서.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게 점점 그 다음에 오픈하는 나라는 점점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 글로벌 경험을 익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예. 그렇다면 여기 남자분들이 많은데 늘 남자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가장이라 그럴 거예요. 애터미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냐? 아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뭘 팔고 있죠? 생필품을 팔고 있죠. 생필품은 일반적인 컴퓨터나 보석이나 자동차보다는 단가가 낮죠. 그쵸? 근데 생필품은 경기를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를 크게 보고 그 아메에서 진짜 제대로 성공하신 분들은 존경합니다. 왜요?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생필품은 전쟁 중에도 팔린다 안 팔린다? 팔려요. 왜?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필품의 위력은 여러분 처음에는 스타트가 느린 것 같지만 소비자들한테 딱 정확하게 이게 시장에서 인지가 되면 바꾸기 쉽다 어렵다? 못 바꿔요, 여러분. 못 바꿔요. 저 치과재료 20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결국은 자영업자죠. 그럼 그분도요, 여러분, 그 환자들 보는 그 침대 있죠? 그걸 유니트 체어라고 그래요. 비싼 거는 여러분 거의 1억 가까이 합니다. 싼 거는 뭐 한 1,000만 원짜리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분들도 그 유니트 체어가 4대면 그날 하루 올리는 매출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죠? 똑같아요, 식당하고. 이 회전율입니다. 빨리 환자 보고 나가고 환자 보고. 왜? 혼자니까 내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에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는 게 내 수입하고 직결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료 이런 거 쉽게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여러분. 모험 절대 안 하세요. 내가 이 재료에 손이 익었어. 그러면요, 계속 그것만 써요. 왜냐? 새로운 걸 배워서 익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비 이런 거는 오히려 하이테크 이런 거는 팔기 쉬운데요. 기존에 계속 써서 없어지고 써서 없어지고 써서 없어지는 소비재는 너무너무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의 그 습관을 바꾸는 게 몇 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치과재료 하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은요, 그런 자잘한 소비재 있죠. 몇십 년 동안 그 부동의 1위를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물론 나중에 임플란트 하는 분들도 돈 많이 버셨지만 그게 여러분 소비재가 가진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저는 이 애터미가 글로벌인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경제가 어느 순간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국 매출만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숨이 차겠죠. 근데 저는 숨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찹니다. 왜? 계속 이 꼭대기는 한국에 있겠지만, 왜? 한국이 오리진이니까, 뿌리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등록이 돼 있고 제일 위에 있겠죠. 그런데 중간중간에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메이처럼 몇십 년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애터미라는 이 회원들의 계보도에는 누가 가장 많을까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전부 외국 사람. 이 매출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산다 아니다? 먹고 살아요. 지구라는 별에 한국이라는 존재는 어떤 작은 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매출하고 상관없이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 굴러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은 계속 그렇게 간다 안 간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플랫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이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은 영국이라 그러지 대영제국이라는 단어 안 쓰죠. 저희 어릴 땐 세계사 때 그렇게 배웠어요. 대영제국. 지금 대영제국이라는 단어 안 쓰는, 그레이트라는 단어 안 쓰죠. 그냥 영국이에요. 그럼 대영제국을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그 붙인 단어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뭐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영국이 져도 다른 나라 또 열리니까 식민지가. 그쵸? 애터미는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단순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 알았어. 말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뭐야? 하나죠. 여러분이 플랫폼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직도 애터미 몰라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애터미 한국에서 이미 끝났다라고 들으신 분 있나요? 예? 안 끝났다. 안 끝났다. 한국 안 끝났다. 나는 귀신이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클래스가 아직 애터미에 거의 안 들어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딜까요? 중산층이에요. 진짜 구매력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진짜 인맥이 넘치는 사람들. 결국은 해외도 사람들을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끼리끼리 어울리죠?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해외 인맥도 중산층 이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도 애터미 물건을 쓰시지만 회원가입은 안 하세요. 그죠? 다단계. 그리고 내가 애터미 하면서도 커밍아웃 안 해요. 네. 너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소리 듣기가 싫어서. 근데 요번에 박한길 회장님이 컴패션에 1,000만 불 그냥 달러로 바로 기부하셨죠. 이미 완납됐거든요. 분할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 컴패션과 아주 가깝게 움직이는 대형 교회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의 인식은 바뀌신 거예요. 뭐야? 대기업도 난다긴다 하는 기업들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반짝여요. 그죠? 그러니까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나쁘면 나쁠수록 애텀이라는 회사의 진가는 더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대형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뭐야 이거? 1,000만 불을 해? 100만 불도 대단한 건데? 그것도 달러로? 거기다 그것도 이시납으로? 이거 뭐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파트너가 굉장히 회원가입이 요즘 잘 되고 있대요. 몇 년을 그 교회에서 나 애터미 한다. 그랬더니 네 남편이 아냐? 네 딸이 뭐라 그래 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나 가까운 지인. 자기가 많이 도움을 줬던 분이 자기 면전에다 대고 돈은 개같이 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 가슴이 어떻게 될게요? 찢어졌죠. 근데도 뭐예요? 이분은 자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꿀떡 삼킨 겁니다. 근데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애터미를 한다가 아니에요. 컴패션에 기부를 했다고? 그러면서 회원가입도 해주고 물건도 사주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아주 몹쓸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 기부 자체로 그러면서 본인들은 안 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분들이 있죠. 자기 형제가 다 잘 살지는 않잖아요. 왜 아픈 손가락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소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개해 준 사람이 움직이면 소개한 당사자도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해봐야 과연
중산층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40억? 50억? 60억? 결국 집 한 채예요. 집 한 채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잠실에 시운 4평인데 제일 큰 평수거든요. 아마 70평이 있었으면 전 그거 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판에 단지하방 살다 보니까 좁은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구도 안 들여놓으려고 그랬거든요. 혼자 굴러다니려고. 굴렁굴렁. 뭐 막힌 걸 싫어해갖고. 저는 문도 꼭 열어놓고 이렇게 닫혀있는 걸 싫어해서.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아갖고 우연히 산 게 제일 쌀 때 산 거예요. 그것도 살려고 산 게 아니에요. 저희 오빠가 샀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그래서 제가 전화로 오빠가 집을 샀다고? 그래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야 이년아 내가 왜 집 사는데 동생한테 허락을 받냐 이년아 그러더라고. 맞죠? 그러면 근데 왜 제가 우리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우리 오빠는요 돈이 1억이 있으면 그날 다 쓰는 사람이에요. 절대 돈을 못 모아요. 그리고 귀가 팔랑귀예요. 잘 속아. 누가 어디 가자면 진짜 가요 비행기 타고.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집을 사면 저는 몇 채 살 수 있다? 적어도 한 4채는 살 수 있어요. 돈 관리 제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덕우가 사면 나도 산다. 그래서 제가 사버렸어요. 우리 오빠는 32층, 저는 30층. 근데 그게요, 몇 달도 안 돼서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더블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거든요. 여러분, 부러워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미친 거예요. 제가 그 집 팔면요, 32억에 팔잖아요? 다음날 이거 얼마가 있을까요? 35억가 있을 거예요. 못 사요. 파는 순간 저는 이 집 그 가격에 못 삽니다. 그럼 저는 돈을 번 거예요? 아니에요? 번 게 아니에요. 못 사니까. 그럼 결국은 누구나 다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수명은 점점 길어나죠. 늘어나죠. 돈이 아니어도 친구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친구는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늘 일을 해야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만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주고 받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애터미를 처음에 선택할 때 화장품을 써보고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늘 치과 재료를 팔던 사람이라 전 그 생각을 했어요. 팔릴 건가? 이 제품이. 브랜드 없어도 괜찮아. 왜냐? 저는 브랜드 안 알려진 거 해가지고 한국에서 런칭해갖고 성공한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건 내 노력에 달려있는 거고 결국 품질은 브랜드가 되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계속 재구매만 일어나며 그래서 저는 화장품 한 세트를 싹 써보고 자꾸 제 생각에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거 팔리겠다. 다단계 아니라 10단계, 100단계여도 소비자는 이 제품을 알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을 거기서 더 해보고 뭐였냐? 내가 치과 재료 할 때 같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루 예상한 그 매출이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저는 집에 안 갔거든요. 일요일만 쉬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500은 쉽게 벌겠다. 그래서 제 목표는 500이었어요. 500은 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일의 결과치는 어떻게 돼요?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은 5천만 원만 돼도 거의 10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에 고민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만일에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제 직업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나를 못 잘라. 저는 치과제라도 한번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개편되면서 제가 일자리를 잃어봤기 때문에 그 실직의 공포, 그 모멸감, 그 내 자신에 대한 그 무기력감, 이걸 너무 처절하게 40대 초반에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왜 애터미 열심히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애터미가 망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직업을 구하러 또 나가야 돼. 그쵸? 전 그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였냐면 내가 선택하는 이 직업은 아무도 나를 못 잘라. 나만 나를 자를 수 있어. 영원히 못 뺏어가는 회사. 내 회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오직 나의 게으름만이 나를 해고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재밌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너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CEO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랫폼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플랫폼의 주인.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애텀이라는 플랫폼에 누구를 하죠? 돈이 필요한 사람. 아직도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다단계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쿠팡은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노동자로 끝난다고. 오징어 게임 보셨죠? 지옥이라는 드라마로 또 난리가 났죠. 근데 돈은 다 누가 벌어가죠? 넷플릭스예요, 여러분. 넷플릭스예요. 200억 투자하고 그들은 1조가 넘는 돈을 벌었어요. 한국 사람들 돈 못 벌었습니다. 그냥 그 제작하고 땡.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있죠. 인형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판권이라는 거가 계속 그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백꽃 필 무렵 있죠? 저 그 너무 지금도 가끔 보아요. 너무 좋아서. 그 공윤진이라는 배우가 나왔죠? 그 동백꽃 필 무렵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KBS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만 KBS에서 했지. 그 돈 투자한 사람은 누구죠?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입니다. 해외 판권 KBS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80몇 개국에 그게 틀어줘도 돈은 다 누가 갖고 가죠? KBS는 없어요. 제작비만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드라마 또 히트 쳤죠. 그래서 지옥의 그 감독이 뭐라 그랬죠? 이 편은 한국 OTT 회사랑 하겠다고. 네. OTT가 뭐죠? 여러분 넷플릭스하고 KBS하고 뭐가 달라요? 환장하겠네. 전에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려면 KBS에서 KBS만 봤죠. 그쵸?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만 봐야 되죠.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으면 재방송을 못 봤죠. 근데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있죠. 영화는 극장에서, 드라마는 TV에서 그 공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TV, 인터넷 극장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 세계가 다 그거를 볼 수 있어요. KBS는 한국에서만 알아주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다가 못하죠. 내가 하고자 하면 뭐예요? 그 중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방송국이 그 판권을 사가는 것 뿐이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그걸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럼 갈수록 뭐죠? KBS나 MBC나 이런 데는 이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극장도 힘이 없는 겁니다. CGV 난리 났죠? 몇천억 손해봤죠?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 안 가잖아요. 무서워서. 저도 안 갔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뭐 보죠? 집에 있는 TV로 넷플릭스를 보면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쇼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기술이 만들어낸 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술에다가 뭘 한 거죠? 아이디어를 입힌 거예요. 인터넷으로 모든 거를 굳이 그 드라마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드라마 유명한 거 히트하면 막 집에 빨리 갔죠. 그거 보려고.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편하게. 여기에 뭘 한 거죠? 아이디어를 해서 꿈을 이룬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 회원이 2억 명이래요. 2억 명.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 앞으로 애터미가 엔터테인먼트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영화사에 돈 주고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여기 엔터테인먼트 회사 들어오면 애터미 회원들은 뭘 볼까요? 애터미 이거 보겠죠.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그죠? 예. 아마 기독교 드라마가 대부분이 되겠지만 또 알아요? 식계 같은 영화가 나올지? 예. 저는 어릴 때 엄마가 맨날 밥상머리에서 식계하고 배너, 엘시드, 로마일 이런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엄마가 영화표를 사줬어요. 가서 보라고. 예? 식계 같은 영화 여기 나오면 되죠? 배너 같은 영화? 그쵸?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애터미 회원들이 본다 안 본다? 본다. 예, 절에 다니시는 분은 안 보고 계시겠지만 결론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플랫폼의 시대예요. 개인이 버티긴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게 지금 무상으로 제공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누가 와서 애터미를 전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저희 오빠가 다단계로 집안을 들어먹지 않았으면 바로 회원가입하고 바로 사업했을 거예요. 근데 맨날 내 돈 빌려가서 안 갚고 예, 맞은데 맞이 역할을 못하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와서 얘기했고 제 속을 너무 썩였기 때문에 제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앞으로 애터미가 시대 흐름을 잘 타서 기술을 만나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전 세계 비즈니스를 상대로 이 스마트폰 하나로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시대 흐름을 읽었다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오빠를 꼬셔서 다단계 회사를 차렸을 거예요. 애터미 안 하죠. 오빠 우리 창업하자. 다들 창고에서 창업하는데 우리는 창고는 없으니까 뭐 다리 밑에 가자. 한강 다리 밑에 가든 어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회사를 창업하지 제가 애터미 회원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시대 흐름을 읽었다 못 읽었다? 못 읽었어요. 못 읽었는데도 성공했다 안 했다? 예, 돈으로 보면 성공했죠. 제가 원하는 성공은 아직 도달 못했지만 그런데 저를 시대 흐름이 어디로 안내하고 있어요? 플랫폼으로 안내한 것 뿐이에요. 그냥 도구를 우연히 잘 만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자식은 없지만 이 얘기가 좀 웃긴 얘기인데 가슴으로 낳지는 않았고요. 인연으로 알게 돼서 예, 지갑으로 키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갑으로. 예. 그래서 한 명은 5년 정도 후원을 했어요. 예,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콘트라베이스 그 연주하는 친구인데 지금 그 고아예요. 그래서 부산에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컸는데 우연찮게 이 친구가 그 제 파트너 남편이 서울시향의 수석 연주자세요.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정명원 지휘자님이 우리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우리도 사회에 나누자 그래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기로 하셨대요. 근데 우연히 그 고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이리 나와봐 했는데 그 친구는 처음 본 거예요. 그날 중학생이. 근데 그 소리에 매료된 거예요.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게 악기 중에 그래서 더블 베이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제일 큰 거 있죠. 그런데 이 친구 거기 매료됐고 가르쳐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매주 이 친구가 기차 타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배우면서 이 친구는 뭐죠? 점점 꿈을 키운 거죠. 근데 클래식이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아소년이 그거를 얼마나 많이 그 부자 아이들 틈에서 얼마나 마음의 시련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이 많은 건지 수녀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그 악기도 그 교수님이 잘 아시는 악기상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분 아들이 그 악기를 마침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했는데 안 한다 그 악기가 있다 빌려준 거예요. 무상으로. 그게 지금껏 독일 가서 그 친구가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레슨도 공짜로 해주고 그냥 아들 하나 키워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도 안 하고.
그런데 졸업을 해서 이제, 아휴, 이제 끝났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국에는 어떤 백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럽은 장학금이 너무 잘 돼 있죠. 예술가들에 대한 대우도 좋고. 그러니까 스승님,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술 더 뜨는 거야. 끝난 줄 알았더니. 유학을 가겠대. 이 꼬꼬마가. 그래갖고 마침 그분이 서울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 클래식 연주가 서울시장에 했는데 저한테 티켓이 왔어요. 와서 들으라고. 갔는데 그 부인이 제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가 몰아쉬었다가 내쉬었다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 큰일 났다고 유학을 우리 지금 여력이 없다. 딸들도 다 유학 보내 돈 하나도 없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꿈은 자기네가 심어놨는데 그걸 가지 말랄 수도 없고. 근데 이 녀석은 이미 간다는 거예요. 나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갖고 알바한 돈으로. 그 생활비를 누가 될 거냐 이거.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내가 해줄게요 그랬어요. 아 뭐가 어려워? 해주면 되지. 그때가 제가 총장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돼요?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그 100만 원씩 보내준 게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번에 드디어 졸업을 했답니다. 이혜정 장학금의 1호 학생이에요. 그 독일 베를린에 아주 그 유럽의 3대 그 오페라단에 그 오케스트라 정단원으로 취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숨 났어요. 왜냐하면 취직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 먹거리가 해결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년에 단원들이 70%가 거기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단원들이 뽑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결국 하모니를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싸가지는 계속 말썽을 일으키니까 같이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정단원이 다 모여서 투표를 한대요. 요번에도 투표해갖고 거의 200대 1로 뽑힌 거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데 그 70%가 찬성을 하면 종신단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취업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게 있잖아요. 무슨 아들, 얘 이제 장가 보내는 게 또 남았어. 이 고아소년이 또 결혼을 하려면 또 얼마나 처갓집에서 또 말이 많겠어요. 근데 제가 임페리얼이잖아요. 죽여버리려고 반대하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장가를 보내는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훌륭한 음악가 안 돼도 돼. 넌 이미 훌륭해. 그러니까 제발 행복해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행복밖에 없어. 왜냐하면 온전히 자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집, 뭐 다 엄마 아버지가 다 해줬잖아. 근데 이 친구는 온전히 자기 거 자기 노력 아니고는 안 됐잖아요. 저는 이 친구가 취업된 게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막 자랑하고 싶어. 예, 너무너무 좋아요. 네가 드디어 이제 그 굶주림에서 해방이 됐구나. 어? 이제는 안 치울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도 그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겠다고 해서 그 한국에서 오는 그 국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을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돕는 제가 기부한 돈에서 왜 그 탈북 청소년이 있죠? 12명. 얘네들이 이제 2년 됐어요. 3년 더 있으면 대학교를 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얘네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 가는 거래요. 엄마 아버지가 거의 홀엄마예요. 이 탈북하는 과정에 어른들은 막 다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식당에서 일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니까 여행을 갈 마음의 여유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부한 돈으로 심리치료도 받고 심리치료 받아야 될 아이들이 있죠. 왜냐면 오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 심리치료도 받고 여행도 데려가고 이래갖고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소통을 한대요. 처음엔 이렇게 경직돼 있었는데 그 12명끼리 그러면서 공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연대가 일어나요. 연대.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딱 한 번 만났거든요. 그때 제가 짧은 스피치 할 때 그 얘기했어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친절한 사람이 되라.
왜냐, 친절해야 행운이 오죠. 이 아이들은 친절이란 단어도 몰라요. 왜? 그걸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또 혹시 아나요? 잘 커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때 또 그 훌륭한 일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지갑으로 키우는 아이들을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애터미가 망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절대 우리 조카나 우리 가족들한테 돈 안 주고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쓰고 하늘나라 갈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애터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 또 저와 같이 임페리얼을 만드는데도 제가, 저를 임페리얼 만들어준 분들은 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 각각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에 이 애터미에다 전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제 파트너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애터미에 뼈를 묻는다 그러는데, 제일 무서워요. 애터미에다 왜 뼈를 묻냐?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아니면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발 제대로 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건가? 나만의 어떤 특화된 스킬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반푼이었어도 시작은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여러분 온푼이로 업그레이드 되셔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